자, 오늘의 묵고는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제가 그 임대를 받아서 임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월 임대료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런 물건이 있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마련해 본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 사건 번호는 2021년 타경 5975번 물건이고, 지난 2022년 5월 16일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가는 10억 8천 150만 원에 이렇게 낙찰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 238.9 제곱미터, 그리고 건물 연 면적은 416.6 제곱미터입니다. 대충 평형대로 보면은, 잠시만요. 평형대로 보면은 이제 연 면적 이제 126평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72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물건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고요.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임대 물건으로 이렇게 쪼개 놓은 물건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어진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거는 2층 6개로 쪼갰고요. 3층 6개로 쪼갰습니다. 4층 3개로 쪼갰어요. 그렇게 해서 총 15세대 이렇게 이제 임대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참 놀랐죠. 이렇게 이런 거를 아주 엄청나게 쪼갰더라고요. 난 처음엔 못해도 그냥 이제 4개,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 정도 해서 총 아주 10세대만 넣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이제 15개로 꽂아 놓으셨고, 전부 다 전세로, 전세금으로 월세 안 받고 전세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15세대를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전세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전세 보증금 8억 8,500만 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받아서 다른 건물 또 샀겠죠. 거기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전세를 받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으로만 이제 온전히 이런 건물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땡겨갖고, 그 건물은 아마 보증금 이제 건물 매각 대각에 비해서 이제 그 대출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런 온전한 건물 하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는 뭐 적은 돈으로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눈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돈을 땡겼어요.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근저당권 이제 그 청구 금액 4억 7천 정도, 7,700 정도 이렇게 돼 있지만, 근저당권 이게 2개 더 설정돼 있죠.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더 요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배당 순위가 있다고 하죠. 저기 보면은 4층 401호 손님 1억 3천 보증금 썼고 배당 순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소액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이제 그 보증금 받아도 한 2천 정도 받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뭐 아무 배당 받을 텐데, 아무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는 이제 전체 보증금에서 받지 못한 돈이 좀 꽤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 4년 정도 넘게 살았으면은, 뭐 4년 동안 뭐 임대료 안 내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임대료 퉁치고 이렇게 살았거니 하면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 슬픈 내용이죠,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낙찰 금액 10억 8,15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배당 하더라도 일부는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대충 입지 분석을 해보죠.
여기 위치에 있고, 인천 논현역 근처에 있습니다. 인천 논현역은 대략 한 이제 그 5분 거리 정도 있고요. 여기 뉴코아 아울렛 밑에 홈플러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보기나 이런 거 되게 편하고요. 근처에 또 이제 공원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고요. 예, 입지상 이제 또 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해서 아주 이제 그 신도시로서 여건이 좀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M버스 6410 버스가 있어서 강남하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나? 네, 한번 저도 이제 이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아침에 새벽에 한 6, 7시쯤에 나와갖고 M버스 타면은 뭐 1시간 이내에 뭐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 이내에 강남역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붐비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미리 나와서 타야 됐던 걸로 보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살기에는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임대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세대 모두 다 채워졌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특별히 이제 뭐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지도 중요하겠죠. 근처에 이제 남동공단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공실률이 많이 적어지니까. 여기 보면 호구포역 근처로 해서 남동공단이 이렇게 쫙 펼쳐지죠. 남동공단.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를 뭐 찾는 사람들도 이 근처에서 많이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충 여기 이제 그 임대료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수익률 계산할 때 이제 월세 받는 거를 뭐 대략 이제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계산을 해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월세로 보죠. 뭐 전세는 그렇다 치고 21제곱미터 이제 2층이 6세대로 쪼개졌으니까 대략 이제 간단 계산으로 23제곱미터 각 세대당, 물론 이제 공용 면적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 한 21제곱미터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300에 35, 33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또 이제 뭐 100에 4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엔 그냥 이제 한 중간치로 생각을 해서 보증금은 300이고요. 월세는 35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제 풀 옵션 대비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각층 2층에 6세대, 6층에 6세대. 그래서 1층, 2층에 이제 그 6세대 35만원씩 6세대 한 달에 210만원, 그리고 보증금 합계 18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35제곱미터, 이게 이제 한 뭐 대략 한 60 정도 받는데 저는 55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잡았고, 그래서 한 달에 총 이제 그 여기 4층만 세 세대로 쪼개놨었으니까 55만원 세 세대 받는 걸로 치고, 그러면 한 165만원 한 달에. 그래서 이제 2층, 3층, 4층 모두 다 합해서 585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총 보증금은 이제 이게 3,600에 뭐 한 6,600 정도 나오겠네. 예, 총 그렇게 해서 계산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보증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얼마가 나오냐? 예, 잠시만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여기 낙찰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10억 8,15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가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 간단 계산입니다. 예, 어플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투자금 5억일 경우에 이제 대출 비율은 한 47% 대출을 받는다고 치고 대출 금리 4% 잡았습니다. 대출 금리는요. 요즘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라고 계산했었을 때 월세는 총 이제 한 달에 585만 원, 그러니까 총 15세대죠. 그렇게 했었을 때 대출이자가 이제 이 한 171만 8천 원 정도 나오고 월 수익은 한 414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은 9.9%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 금리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받을 이제 뭐 재산세 제외고요. 세해 전입니다. 세해 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비용, 경비 이런 거 제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수익률이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9.9%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 만약에 또 이제 그 투자금이 더 적어진다고 치면은, 대출을 더 많이 땡긴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금 4억일 때는 이제 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억일 때 13%에서 14% 정도 나온다고 치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투자금이 3억으로 했을 때 이제 13.9%, 뭐 이 정도면은 뭐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익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를 엄청 쪼개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뭐 300~400씩 이렇게 월세 수익이 들어오면은 이거 한 채만 딱 갖고 가도 뭐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언제나 공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풀옵션 임대다 그러면 이제 파손을 하셨다. 물론 파손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뭐 최초에 이제 투자 자금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막히고 뭐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그 부분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필요비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제가 계산한 수익률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단 계산했었어도 9% 내지 1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건이면은 괜찮다는 물건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또 만약에 또 누리가 뭐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일해서 또 돈 벌고 또 이제 월 임대 수익 들어오고 뭐 그런다 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3~4억 정도 이렇게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청약을 넣어서 이게 잘 풀렸어요. 그러면 3~4억 생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알았다면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임대료로도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찾았더니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아쉽게도 돈이 없습니다. 뭐 현찰이 없어요. 어느 정도 투자금은 없어요. 땡길 돈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런 물건이 있어서 한번 이제 복습 삼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물건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중에 뭐 이런 물건은 뭐 지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연면적이 120
6평에다가 그럼 이제 아마 건축 비용 한 6억에서 7억, 그 다음에 땅가격 한 4억 치고 한 11억 정도 해도 11억에서 12억 해도 만약에 이제 땅을 사서 올린다 쳐도 예 가능한 돈이죠. 가능한 거예요. 또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 또 이제 그 뭐 대출 땡겨 갖고 또 이제 건물 올리고 또 이제 일부는 전세 놓고 해서 건축 비용 또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돌리고 하면은 이제 뭐 나름 이제 수익률 7%에서 8%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오고 거기서 한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정도 월 임대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물을 올렸다 나중에 뭐 10억 들여서 이렇게 건물 하나 했고 만약에 한 14억에서 뭐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3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우리 합시다.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